고등학생 시절 나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자랐다. 그곳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 학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폐교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학교 건물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던 날 친구들과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밤에 그 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사실 그동안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그곳에 기괴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겁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용감한 척 하고 싶었다. 우리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오래된 학교 건물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다. 학교에 발을 들이자마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교실 하나하나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교실에는 낡은 칠판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책상, 의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다. 벽에는 몇몇 오래된 포스터와 낙서가 남아있었는데 대부분은 지워져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의 낙서는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우리와 놀자.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머릿속에서 이건 단지 누군가의 장난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다. 친구들도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서로 장난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리고 우리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층 복도 끝에는 교장실이 있었다. 이 학교에 관련된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바로 교장실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교장실 안에서 밤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은 다른 교실과는 달리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 금방이라도 돌아다니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갑자기 친구들 중 하나가 여기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소리에 집중했다. 틀림없이 무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사람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소리는 분명히 교장실 내부에서 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고 결국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왔다. 그 후로 며칠간 우리는 그 일을 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그날 밤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학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다.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귀신 탐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다시 가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기고 말았다. 다시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번에는 각자 핸드폰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교장실로 바로 향하니 그날과는 달리 복도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핸드폰에 앱을 작동시키자 무언가 기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위험이라는 문구가 떴고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교장실 문이 약간 열리면서 소음이 크게 울렸다. 누군가가 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내심 두려움에 떨었고 친구들도 핸드폰을 꽉 쥐었다. 순간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학교를 빠져나왔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학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학교가 사라질 때까지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밤이 언제까지나 생생하게 기억될 것이다. 그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도시의 분주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비밀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이상한 초대장을 받기 시작했다. 초대장은 검은색 봉투에 담긴 채문 앞에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면 안에는 아름답게 쓰여진 글씨로 믿은 아임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장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저택이었다. 그 저택은 수십 년간 비어 있었고 어떤 이는 저택에 저주받았다고도 말했다. 처음 초대장을 받은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장난으로 여겼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을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 나 역시 그 초대장을 받았다. 무겁고 축축한 느낌의 봉투를 손에 들고 가슴 한편으로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나는 그날 밤 저택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상하게도 열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할 수 있는 건 후레쉬 하나뿐이었지만 충격적으로 방마다 켜져 있는 촛불이 나를 맞이했다. 기묘한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나를 포함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텅 빈 눈으로 앞만 응시하고 있었고 입에서 이상한 언어가 흘러나왔다. 나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지만 그때 문이 굳게 닫히고 말았다. 갑자기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고 촛불이 하나둘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그 형체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나는 왠지 그것이 나를 지켜야 한다고 느꼈다. 환영한다. 낮고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이제 우리와 함께다. 그 말과 동시에 나는 기절해버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저택의 식당에 있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내 손에는 다시 그 초대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초대장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끝나지 않는 초대라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초대장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밤이 되면 괜히 문 앞을 확인하게 된다. 그 검은 봉투가 다시 나를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의 말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 초대장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때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여름밤, 나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다. 펜션은 오래되고 낡은 곳이었지만 그날 밤 우리는 그곳에서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조용한 산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었다. 펜션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도착하기 위해서는 길고 구불거리는 산길을 올라가야 했다. 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주변에는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 우리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고조에는 모두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집을 풀고 저녁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준비한 맛있는 바비큐를 먹으며 추억 이야기와 함께 밤은 깊어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한 산속의 밤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자정이 넘었다. 우리는 대청소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난 우연히 방 구조가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 각 방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문 너머로는 밖에 어두운 숲이 보였다. 나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누웠다.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동물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펜션 앞에서 멈췄다. 순간 소름 끼치는 찰나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옆방에 있던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열고 나와 마주쳤다. 우리는 누구든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살펴보았지만 그곳 또한 평화롭기만 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잠갔고 친구들과 함께 긴장된 상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불현듯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 우리 모두 당황하고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때 창밖에서 무엇인가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이번엔 명확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우리끼리 겁에 질렸지만 누구 하나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아까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확실히 펜션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다급히 방을 나와 거실로 모였다. 그리고 나서야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똑딱거리며 가동되었다. 그 소리에 놀란 나머지 하나같이 긴장한 얼굴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고지어 시계의 배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과 함께
시계의 초침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펜션을 뛰쳐나왔고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저 우리가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할 뿐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펜션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밤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자리 잡았다. 시간이 지나 나는 우연히 그 펜션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과거 그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그날 밤 하늘의 별과 그 소름 끼치는 발소리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녀 지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돕고는 저녁이면 할머니와 함께 마을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은이는 할머니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책 도중 한적한 오솔길 옆으로 난 작은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다. 호기심 많은 지은이는 할머니 손을 잡아 끌며 그 소리의 출처를 찾아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낡고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누가 오랫동안 살지 않은 듯 곳곳이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지은아, 그만 돌아가자. 할머니는 불길한 기운을 느낀 듯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지은이는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바짝 마른 체구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간 지은이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순간 지은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여자의 눈은 검게 피어 있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모양은 도와줘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내렸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여자는 귀여우듯 지은이를 향해 다가왔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갇힌 영혼에게 어떤 낯선 목소리가 오두막 안에 울었다. 지은이의 몸은 저절로 움직여졌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오두막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기이한 모형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지은이의 팔을 세게 끌어당겨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이미 혼이 나간 상태였다. 갑자기 오두막 안에 공기가 무겁게 짓누르며 숨쉬기 힘들어졌다. 바닥에서 웅크리던 여자는 괴로워하는 듯 몸을 떨며 신음했다. 할머니는 빠르게 지은이를 안고 뒤돌아 나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막고 있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흰 천에 둘러싸인 작은 토템을 꺼내들었다. 그 순간 오두막 안에 있던 으스스한 기운이 잠시 멈추며 여성의 형상이 사라졌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렸고 서둘러 오두막 밖으로 나와 숲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과거 이 마을에 원한을 가진 한 여자의 이야기와 그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세운 오두막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녀는 오래전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며 매년 같은 날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다시 그 오두막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하게도 오두막에서 들리던 그 흐느끼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매년 그 시기가 돌아오면 지은이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소름 끼치는 꿈을 꾸곤 했다. 그녀는 끝내 그 여자의 영혼을 완전히 달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그녀의 마음속에서 매년 그날 밤이면 그 여자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와줘.